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두로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두로의 제1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요. 마두로 부인이 재판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보석을 신청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이드 벤스, 이 텍사스에 있는 자택에서 테러 행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족들은 전부 워싱턴 DC에 있기 때문에 피해는 없지만은 즉각 지금 이제 이 그 범인을 말하자면 테러범을 잡아서 지금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요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 진 커밍스 평론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다. 자,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고, 또 이제 앞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서울대 대자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 이정재 씨가 말이죠. 이 같은 그 소속사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남다른 또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슬픔을 가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배우, 유명 배우죠. 최고의, 이 탤런트이자 이 배우인 배우 이정재 씨, 그리고 정우성 씨, 이런 분들이 고인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운고도 직접 할 예정이다. 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 국민 배우 안성기 배우의 영면, 이 소식을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명복을 빕니다. 자, 이번에는요, 맨 먼저 지금 마두로가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재판 관련 동향을 말씀드리면, 전면적으로 지금 기소 혐의가 4가지잖아요. 마약, 테러, 무기 혐의 등등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고, 내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내 언론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노리에가 사건 이후에 가장 중대한 법정 투쟁이고 수년간의 법리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 이건 뭐 정말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지금 대부분의 국제사회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제가 말이죠. 요 이제 관련 내용 중에 이 자료 화면, 지금 자료 화면이 지금 많이 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실제 어제 이제 이 법정에 출두하는 요 과정, 요게 이제 이 사진 자료는 이제 외신에서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비참한 최후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 마두로 대통령이에요. 이 뒤가 부인이 되겠습니다. 뒤가 부인. 부인도 이제 변호사죠. 그래서 니콜라스 마두로 63세예요. 맨하탄 연방법원에 처음으로 출정해서 모든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통역을 통해서 나는 납치됐다.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나는 결백하다. 유죄가 아니다. 품위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군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연행됐음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방청석에서는 고성이 터지면서 스스로를 나는 전쟁포로다. 예, 프리즈너 오브 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인도, 이 플로레스 부인도 함께 출석을 했는데 이마에 붕대를 갖고 나는 무죄이며 완전히 결백하다. 자, 그래서 변호인단은요, 이 체포 과정에서 이 부인은 갈비뼈에 심한 멍이 들었고 얼굴 부상을 입었다면서 엑스레이 촬영과 정밀 검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건 뭐 의료 관련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구치소 내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뭐 지금 또 다양하게 변호인 측에서 주장할 것이고요. 요 내용은 나중에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요. 1차 지금 이제 그 보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은요, 마약 테러 혐의, 코카인 수입 공모 혐의,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그리고 기관총과 파괴적 살상 무기의 소지, 그리고 자금 사태 등 4개가 되고요.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다음 심리는 3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말이죠. 이 변호인은 이 보석을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마두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위법성과 국가원수 면책 특권을 둘러싼
법정 장기 투쟁이 예고된다. 이게 전반적인 법조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지금 보면 말이죠. 미국 법정에서 외국 정상의 형사 책임을 다투는 거의 전례 없는 법적 싸움이다. 자, 그래서 1989년도에 미국의 파나마 침공으로 체포됐던 노리에가 당시 실권자를 가장 유사한 선례로 들면서 당시에도 국가원수 면책 특권 주장이 기각됐던 점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측에서도요, 체포의 불법성과 면책 특권을 내세워서 재판 이전 단계에서 수년간의 법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뉴욕 타임즈도 말이죠. 이 베네수엘라가 사실상 권력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적 혼란에 초점을 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의회 연설에서 부모 체포를 갖다가 제국주의적 납치다라고 주장하면서 국제 연대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요, 3일날 마두로는 여전히 대통령이다라고 전하면서 이중 권위와 권력 공백 상태에 빠졌다,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로이터는 이번 사태가 89년 죄송합니다. 89년 파나마 침공 이후 가장 극적인 미국의 중남미 군사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방대한 석유 자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훔친 것을 되찾고 있다. 우리가 주권을 쥐고 있다. We are in charge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체포가 단순히 사법 사안을 넘어서 에너지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라고 로이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입소수 여론조사에서는요, 미국인의 33%만이 작전을 지지하고 70% 이상은 우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요, 안보리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은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 내용은요,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또 65%까지 미국인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2차 공격을 단행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그린란드, 콜롬비아, 여기를 이제 쿠바 이런 데를 지금 추가적으로 타겟으로 올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는 2차 타격, 그리고 쿠바와 그린란드에 대해서, 콜롬비아에 대해서는 군사 작전을 카드를 가지고 이거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반발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진 커밍스 평론가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번 마두로 사건은,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재명에 대한 강한 경고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제목서부터가요, 마두로 미국 연방검찰 형사 기소장, 이재명 정권에 보내는 최후 통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인용을 하면서요, 이 기소장에서 베네수엘라 정권을 뭐라고 규정했느냐? 국가 권력을 이용해 운영된 국제 마약 테러 결합 범죄 조직이다. 그래서 적용된 혐의가 4개, 나르코 테러리즘, 코카인 밀매 공모, 그 다음에 미지정 테러 조직과의 조직적 협력, 국제 범죄 조직 운영, 자금 세탁 및 미국 사법 방해. 그래서 이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6명이 이번에 전부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데 왜 부정선거가 기소되지 않았냐?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진 커밍스 평론가가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선거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부정선거는 이미 폭로 단계를 넘은 사안이다. 베네수엘라가 국제 부정선거 조작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선거 정당성을 상실했고, 미국 의회 조사, 청문회,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폭로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베네수엘라가 국제 선거 조작 네트워크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반복 언급하고 있다. 스마트매틱,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스마트매틱, 도미니언. 즉 부정선거는 숨겨진 의혹이 아니라 정권을 붕괴시키는 정치 외교적 무기다. 그럼 왜 기소장에는 해당 제목이 채택되지 않았는가? 미국은 이 사안을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지 않았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2개의 트랙으로 분리해 접근했다. 부정선거 문제는 베네수엘라 정권의 정당성을 붕괴시키고 이를 배후에서 지탱해온 중국을 국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됐다. 반면에
니콜라스 마두로 개인을 체포하고 제거하기 위한 형사 절차에서는 관할과 집행력이 명확한 마약범죄, 테러 연계, 조직범죄 혐의가 선택이 됐다. 즉 부정선거는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한 도구로, 마약 테러 조직범죄는 정권 수뇌부를 직접 제거하기 위한 칼로 분리한 것이다.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할 경우 관할 논쟁이 불가피해지고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여지가 생긴다. 반면 마약 및 테러 범죄는 미국 연방법원이 직접 관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군사 정보작전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그래서 미국은 마두로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규정한 것이다. 미국을 공격한 국제범죄 조직의 수괴, 이렇게 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저분 이제 생각이 같은데, 선거, 부정선거에 관해서 외국 정부를 갖다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침입한다. 이거는 명백한 군사 침략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 되는 거고요.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이 부정선거 하나를 가지고 쳐들어간다? 비난을 감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은 아예 거론을 안 한 이유는 국제법적 정당성, 적법성을 확보하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했다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하면은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은요, 원칙적으로 국제법에서 불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뺐다. 예, 그래서 진 커민스 평론가의 결론,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결론 뭐냐? 베네수엘라는 국제 부정선거 조작국으로 이미 폭로가 됐고, 동시에 나르코 테러 국가로 형사 기소된 상태다. 부정선거 문제는 이미 충분히 끝낸 전선이다. 지금 미국이 칼을 든 이유는 선거 때문만이 아니라 국제적 범죄 카르텔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중국 국제선거 카르텔 그리고 한국, 이 제목으로 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는 국제 카르텔 제거 작전의 시작일 뿐이다. 미국은 국제선거 조직, 조작 네트워크를 단순한 선거 문제로만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 부정선거 네트워크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통로로 사용되어 왔고, 국제 부정선거를 통해 마약과 불법 자금이 유통되었고, 부정선거를 통해 테러와도 연계되어 있다. 예,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선거의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진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사안으로 분류되었고, 더 나아가 전 세계 평화 유지와 맞물려 있는 중대한 국제 범죄 사안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다음 타겟으로 지목되었다. 한국의 선거제도에 침투한 전자 시스템 조작,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국제 선거 기술, 기업, 해외 서버, 자금 흐름과 관련된 의혹들은 이미 국제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내란을 통해 전직 대통령을 축출하고 선거 조작을 통해 권력이 탈취되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을 둘러싸고, 이러한 주장과 의혹들이 국제적 맥락 속에서 함께 검토되어 왔으며, 외교, 사법, 정보 차원의 압박이 중첩되는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이재명은 이제 거대한 포위망에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재명이 아무리 중국에 손을 벌리고 정치적 지원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그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는 그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일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략적 도구에 불과하다. 지금은 이재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할 뿐이지만,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재명의 약점은 중국의 약점으로 걸릴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두고 미국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은 이재명을 가장 먼저 버릴 카드가 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은 개인이나 정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오직 자국의 이익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관계를 유지할 뿐이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이며 마두로를 버린 것이 그 증거다. 중국의 지원은 보호가 아니라 투자에 가깝다. 투자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리스크가 수익을 상회하는 순간 강대국은 가장 먼저 그 투자를 철수하게 된다. 이것은 약소국이나 중견국의 정치인이 강대국의 힘을 이용하려 할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비대칭적 관계의 비극이기도 하다. 그 결과는 정권의 정당성 상실로 끝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언제든지 이재명을 제재, 고립, 그리고 사법적 압박의 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미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와 압박 카드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태다. 중국과의 명확한 선긋기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재명은 오히려 시진핑과의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미국의 압박과 국제적 포위망이 점차 좁혀오는 국면에서 이재명 정권은 수세에 몰린 나머지 중국에 기대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이재명 정권의 최후를 더 앞당겼고,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켜야 할 명분만 더해준 것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보호자가 아니라 이해 관여자일 뿐이다. 상황이 불리해지는 순간 언제든지 이재명 정권은 가장 먼저 버리는 카드가 될 것이며 이는 중국 외교의 반복된 패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권을 향해 분명한 경고를 던졌다. 미국에게 까불면 반드시 상환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본인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사실상의 태우 통첩에 해당한다. 이는 더 이상의 완충지대가 없다는 최종 경고다. 바로 이 마지막 최후 통첩, 이게 FAFO, 여러분들 김해공장 말이죠. 이 백악관의 인스타그램 이 포스트, 요게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 진 커밍스 평론가의 이 주장,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배우 안성기 빈소에서 말이죠. 정우성 씨하고 이정재 씨가 상주처럼 조문객을 맞이한 장면이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정재하고 정우성 씨, 뭐 이제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5일장으로 해요. 5일장. 5일 오전 9시에 별세에서 9일날 출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5일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상주로서는 아내 오소영 씨하고 두 아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우성하고 이정재 씨는 상주의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조문객을 상주와 똑같이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정장 차림에 근조 리본을 달고 침통한 표정으로 변소를 지키고 있고요.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금관문화훈장을 추사하는 순간에도 곁을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이 고인하고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가족처럼 함께 일을 해왔고요. 9일, 8일 때는요, 운구를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운구를 한다 이거죠. 자, 이 어마어마한 이제 그만큼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정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빈소에는 고인과 60여 년의 직인 가왕 조용필을 비롯해서 강우석, 이준희 감독, 배우 이덕화, 박중훈, 권상우, 최수종, 신현준, 송승헌, 박용만 전 투안그룹 회장, 호설과 김홍신, 그리고 가수 태진아, 그리고 이제 조국도 왔네요. 벤진이 왔고요. 그리고 배우 전도연과 김상경은 조화를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박중훈 감독, 이분은요 40년 동안 선배님과 같이 영화를 찍고 했다는 것도 행운이지만 배우로서 그런 인격자분과 함께 있으면서 좋은 영향을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슬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선배님이 영화계에 끼친 영향 또는 선배 후배 동료에게 주신 사랑 잊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배우 이제 이 박중훈은요, 칠수와 만수, 복합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라디오스타 이런 데서 같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수 태진아, 이 아들인 태진아는요, 이제 아들이 이제 가수잖아요. 이루의 곡 까만 안경 이 뮤직비디오에 고인이 출연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저에게는 친형이나 다름없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재단법인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영화배우협회가 주관해서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문 공간도요, 한국 서울영화센터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영화센터는요, 6일부터 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민할 수 있고요. 8일은 9일 오전 6시며 장지는 양평 별그리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고인의 명복을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읽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